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중국 전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여성의 절규 같은 고백입니다. 1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 최고 여성 리포터가 유럽에서 겪은 치욕스러운 경험과 그녀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진실들. 이제는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인은 단 10초 만에 통과하는데 우리는 왜 5시간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 한마디가 온 중국을 뒤흔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35살 리메이는 중국 최고의 여성 리포터였습니다. 1200만 명의 팔로워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진정한 인플루언서였죠. 베이징의 고급 스튜디오에서 매일 중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중국의 얼굴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베이징 공항 VIP 라운지에서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매니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특별 취재를 앞두고 있던 그녀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유럽 취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미션이었죠. 이번 유럽 취재는 우리 중국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예요. 동료 기자에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명성과 1200만 팔로워의 신뢰가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최신형 카메라 장비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 제공한 특별 추천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세계가 우리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그녀는 팔로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과 그 경험이 자신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1등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자부심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1200만 팔로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중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도 당연히 우리를 최고의 대우로 맞아줄 거예요. 우리는 세계 총대국 중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그녀는 설렘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유럽 공항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녀의 모든 자부심과 확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한마디가 온 중국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리메이가 도착한 곳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등석에서의 편안한 여행과 승무원들의 특별한 대우가 그녀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죠. 드디어 유럽에 도착했네요. 이제 진짜 취재가 시작됩니다. 카메라를 켜고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의 웅장한 모습을 배경으로 그녀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면서부터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줄에 서 있었죠. 유럽연합 시민들을 위한 짧은 줄과 그 외 국가 시민들을 위한 긴 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줄에 서 있던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줄이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빨리 지나가시죠? 리메이는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심사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사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표정은 한층 더 밝아졌죠.
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한국인 가족은 입국 도장을 받고 유쾌하게 지나갔습니다. 심사관은 심지어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리메이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시아인들끼리는 서로 친근하게 대해주는군요. 우리도 곧 저런 대우를 받겠네요.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심사대에 다가가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자신의 빨간 중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한 미소를 짓던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죠.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 가족에게는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문화 취재차 왔습니다. 저는 리포터예요. 리메이는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증명서가 있습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돈은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가족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던 심사관이 리메이에게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리메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더욱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심사관은 리메이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1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한 리포터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로 걸어가며 리메이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같은 아시아인인데 한국인은 환영받고 나는 왜 의심받는 거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말이죠.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순간 리메이의 자신감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조사실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좁은 조사실에 들어선 리메이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는 간단한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죠. 잠깐만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리메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리메이의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위조 여권인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리메이는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취재 일정표,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추천서까지 말이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정식 언론인입니다. 1200만 팔로워를 가진 리포터예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리메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짜 서류라니요? 이것들이 전부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들을 뒤적거리기만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직장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리메이는 황당했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를 다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보여드릴까요? 잔고가 충분히 있어요. 리메이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조작이 가능하니까 믿을 수 없어요. 공식 서류만 인정됩니다. 4시간째가 되자 리메이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국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한국인 관광객은 심사관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우받는 거죠? 리메이는 속으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여권을 든 관광객들도 매우 빠르게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은 그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죠. 왜 중국인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와 조사실로 돌아가는 길에 리메이는 한 직원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또 중국인이네. 요즘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정말 많아. 서류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맞아,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금방 끝나는데 말이야. 그 대화를 들은 리메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조사실에 들어가자 또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말로 리포터가 맞나요? 이제는 그녀의 직업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 보세요. 1200만 팔로워가 있어요. 리메이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5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내 마지막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입국은 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권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과 함께 리메이의 여권에 입국 도장이 찍혔습니다. 조사실 문을 나서는 순간 리메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시간 동안의 굴욕적인 경험이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팔로워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리메이에게는 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리메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공항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만 맴돌고 있었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리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녀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을 하면서도 리메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그녀의 중국 여권을 보는 순간 잠깐 멈칫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오셨군요. 여행 목적이신가요? 또다시 시작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친 리메이는 간단히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리메이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켜서 팔로워들이 남긴 댓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언니, 유럽은 어때요? 부럽다. 파리에서의 취재 기대됩니다. 중국의 자부심을 보여주세요. 1200만 팔로워들의 기대에 찬 댓글들을 보며 리메이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리메이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었죠.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리메이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는 줄에서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직원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 you are from Korea. Welcome. Do you need any help? 박물관 직원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무료 지도까지 나누어주며 추천 코스까지 설명해주고 있었죠. 코리안 투러스츠 are always so polite and respectful. We love having you here. 직원의 말을 들은 리메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리메이가 중국어로 된 신분증을 보여주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이니즈. 오케이. HERES 요 티컷. 매우 간단하고 형식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친절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박물관 내부로 들어간 리메이는 취재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세계 최고의 루브르 박물관에 왔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리메이 바로 옆에서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게 모나리자야. 사진 찍어, 빨리. 한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한 명이 전시된 조각상을 손으로 만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박물관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 제지했습니다. 사리.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충 사과하고는 다시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의 서양인 관람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리메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티퍼컬 차이니즈 투러스츠. 한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리메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하게 작품을 감상하며 아이들에게도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한국인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는 모습을 본 리메이는 더욱 착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물관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가족은 웨이터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도 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죠. 코리안 푸드. We have some Asian fusion menu. Would you like to try? 웨이터는 한국인 가족에게 특별 메뉴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반면 리메이가 자리에 앉자 웨이터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매우 간단하고 형식적인 질문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리메이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바닥에 흘리고도 치우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왜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일까? 리메이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후에 에펠탑을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사진을 찍을 때도 서로 양보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을 새치기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사람들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지인 한 명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리메이가 들었습니다. Look at the difference. 코리안 투러스츠 are so well minus mannered, but Chinese. 그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리메이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리메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총대국이 맞나? 경제적으로는 강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왜 이렇게 다를까? 호텔 방으로 돌아온 리메이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현실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리메이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팔로워들의 댓글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영상은 언제 올라와요? 파리에서의 하루 궁금해요.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리메이는 도저히 댓글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의 모습, 그들에게 보여준 현지인들의 따뜻한 반응,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망한 행동들.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리메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차이니즈 투러스츠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출입 금지.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중국 관광객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부정적인 기사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관광객을 검색해보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예의 바른 행동으로 칭찬받아. 매너 좋은 한국 방문객들. 한국 관광 예절의 모범 사례. 긍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리메이는 더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각종 여행 포럼과 블로그들을 뒤져가며 외국인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찾아봤죠.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예의가 바릅니다. 항상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요. 한국 손님들을 응대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정중하고 깨끗하며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은 그들만의 다른 문화가 있다고 해야겠네요. 마지막 댓글을 보며 리메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유럽 각국의 관광 통계,
호텔 평가, 레스토랑 리뷰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손님이었습니다. 매너가 좋고 규칙을 잘 지키며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시끄럽다, 매너가 없다, 규칙을 무시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리메이는 자신의 카메라 메모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영상을 재생해보니 오늘 목격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모습, 줄을 새치기 하는 모습, 전시품을 함부로 만지려는 모습, 그리고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한국인 가족들의 모습까지. 이 영상을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리메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중국을 자랑스러워했던 건 정말 옳았을까? 경제 대국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진짜 시선은 어떨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리메이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던 중 또다시 익숙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뷔페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못할 양을 가져가서는 대부분 남기고 있었죠. 반면 옆 테이블의 한국인 부부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깨끗하게 다 먹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중국인 테이블에 남은 음식들을 치우며 작은 한숨을 쉬는 것을 리메이가 봤습니다. 또다시 리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방으로 올라온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 카메라 앞에 앉은 리메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팔로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과연 리메이가 1200만 팔로워들에게 전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고백이 중국 전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카메라 앞에 앉은 리메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00만 팔로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팔로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굳어진 표정으로 그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께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리메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파리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루브르 박물관에서 촬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전시품을 손으로 만지려 하는 모습, 그리고 박물관 직원이 급하게 제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리메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어서 에펠탑에서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새치기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메이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관람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부모들, 그리고 현지인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관광객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메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우연히 녹음된 현지인들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과 중국 관광객들의 차이점을 보세요. 한국인들은 정말 매너가 좋은데 현지인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리메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해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것입니다. 화면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광객 출입 금지,
무례한 중국 관광객들. 이런 제목들이 리메이의 말과 함께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면에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세요. 예의 바른 한국 관광객들, 전 세계에서 환영받아. 완전히 상반된 제목들이었습니다. 리메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200만 팔로워 앞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계속 얘기해왔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차별적 대우, 박물관과 관광지에서 목격한 우리들의 민망한 행동들. 리메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과의 비교였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왜 한국인은 10초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우리는 5시간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지며 리메이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보여준 모습들 때문입니다. 리메이는 호텔에서 목격한 아침 식사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뷔페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가져가서 남기는 모습과 한국인 부부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깨끗하게 먹는 모습의 대조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우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리메이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대국이 되려면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진정한 강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녀의 질문은 무겁게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으로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쓰라린 현실입니다. 리메이의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내릴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리메이는 카메라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1200만 팔로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리포터로 일하면서 항상 우리나라의 좋은 면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화면에는 리메이가 지난 10년 동안 제작한 영상들의 하이라이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발전된 도시들, 화려한 건물들, 경제 성장의 지표들. 모두 자랑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리메이는 과거 자신의 영상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성장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중국인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리메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함부로 만지려던 우리 동포들. 에펠탑에서 줄을 새치기 하며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준 우리 동포들. 호텔에서 음식을 낭비하며 직원들을 곤란하게 한 우리 동포들. 리메이는 하나하나 나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대우입니다. 화면에는 다시 공항에서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리메이가 5시간 동안 조사실에서 기다려야 했던 그 굴욕적인 경험 말이죠. 공항에서 제가 받은 대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을 하는 리메이의 표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리메이는 잠시 화면을 바꿔서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관광하는 모습, 현지인들과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올바른 예절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리메이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으로 우리를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싶다면 변해야 합니다. 그녀는 카메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제 지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DP 순위만으로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그 나라 국민들의 품격으로 판단됩니다. 리메이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자부심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포터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리메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것입니다. 화면 속의 리메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남이 아닌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영상이 끝났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리메이가 영상을 업로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베이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200만 팔로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중국을 욕하면서 돈 벌려고? 한국에게 돈이나 받았나? 분노한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네요. 리메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중국 전역의 언론들이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 팔로워 리포터의 충격 고백.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 한국 부러워하며 자국 비판. 리메이의 배신인가 용기인가.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편 리메이는 파리의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방송국의 출연 제의, 그리고 수많은 항의 전화까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리메이는 창밖의 파리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펠탑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매니저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메이, 지금 베이징이 완전히 난리야. 당장 해명 영상을 올려야 해. 하지만 리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진실이고 말한 것도 진실이에요. 매니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 중국을 배신하려는 거야? 리메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짓된 자부심보다는 쓰라린 진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리메이 씨, 당신의 영상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리메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리포터로서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리메이는 다시 댓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리메이가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정말 반성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해외 나가보면 리메이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우리가 받는 대우는 정말 달라요. 리메이가 용기 내어 말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리메이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메이는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팔로워 여러분, 어제 제 영상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중국을 배신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리메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국력은 허상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리메이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의와 질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공공장소에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리메이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국의 진정한 얼굴이 됩시다. 경제력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중국인이 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리메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중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변화는 남이 아닌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리메이의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